살포량의 조절이라든지 속도라든지 고도, 살포폭, 끝단 처리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들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전달을 하고 하는 이유는 그냥 대충 뿌려도 다 나긴 나고 그 다음에 내가 몸이 고생을 하면은 옆에 이식하고 하면은 다 그냥 정상적으로 농업을 하실 수는 있어요.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왕이면은 좀 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셨을지는 잘 모르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이제 실습을 하면서 뭐 일부 분들은 나 집화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뭐 실습을 하냐 그래서 자 소량으로 해서 두세 번 반복해서 뿌리면 잘 나더라 이제 말씀을 하시고 하시는데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거를 가장 효율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적용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농담 삼아서 이렇게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드론을 최초에 도입을 하실 때는 되게 경이롭게 받아들이시는데 나중에 한 1년, 2년 운영을 하시다 보면 본인 스스로의 그 틀을 딱 만들어 버리셨어요. 자 방제를 할 때는 이게 제일 최적의 방법. 지금 뭐 살포를 할 때는 이게 최적의 방법, 자기만의 고유 방법을 딱 설정을 해놓고 계세요. 근데 제가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제일 어렵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자 얼마나 정확한 데이터를 축적을 해가지고 그걸 표준화를 시킬 거냐, 그 다음에 그 표준화된 내용을 어떻게 보급을 할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과거에 그 드론 내지는 무인항공기 제작사 개념에서 자, 이 대규모 일들을 진행을 하는데 그런 데이터 없이 일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하다 보니까 농업이라는 게 사실 단순한 항공 방제라고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정밀한 데이터 작업이고 과학이다. 그리고 그걸 갖다 적용을 했을 때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감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신뢰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면요. 저는 그 한국 항공대 항공운항과를 나와서 운항이라는 거는 조종을 배우는데요. 해군에서 구축함 탑재기를 한 10년 정도 실기 조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산업용 무인항공기가 좀 앞으로 상당히 좀 비전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쓰여져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 2003년부터 산업용 무인 헬리콥터 농업용이죠. 거기 해가지고 교육 체계라든지 아니면 운영 체계 같은 거 검증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제품이 여러 가지 이제 가격도 비싸고 해가지고 국산화 작업을 한 5년 정도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 알지도 모르는데 리모웨이츠라는 기종 그 이제 개발 참여도 하고 교육도 주관하고 시스템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보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 축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막 쓰고 있는 멀티콥터 같은 경우는 제가 한 2012년부터 농업용으로 다 대형화 작업을 진행을 해가지고 2014년부터 보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과수 방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기도 농업기술원, 그다음에 사과 꽃가루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그 다음에 직파 같은 경우는 아산농업기술센터 해가지고 데이터들을 갖다 실증 사업을 되게 실증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이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전제로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뭐 어제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직파에 관해서는 그 말씀드렸던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 게 아니고 이왕 이 장비를 써서 직파를 할 거면은 가장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전달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파에 관해서는 하여튼 그 정도로 하고 혹시 드론을 운영하신다든지 아니면 드론에 관련돼서 혹시 뭐 궁금하거나 질문사항이 있으면은 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다들 잘 운영하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필요한 부분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다른 법인에서 답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별로 궁금한 부분들 없으시죠? 근데 제가 여기 이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이제 여기 집화가 됐든 뭐가 됐든 기본 비행을 하실 때 보면은 되게 좀 그 첫째는 안전에 관한 개념이 조금 정립이 좀 덜 돼 있는 상태 같다라는 좀 우려감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조종을 할 때 되게 좀 과격하게들 조종을 좀 하시는 경향이 되게 크더라고요. 숙련이 됐을수록 더 그러신 것 같은데, 저희 우리가 이제 항공기 중에 제일 어려운 분야가 뭐냐면 회전익 계통이에요. 회전익. 프로펠러를 돌려서 양력을 얻고 비행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중에 더 심한 게 이제 헬리콥터고요. 그 다음에 멀티콥터도 내내 그 범주 안에 있어요. 범주 안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빈 드론을 운영하는 거, 그 다음에 봄, 가을에 운영하는 거, 여름에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변화가 아주 불쌍합니다. 여러분들이 피부로 못 느끼겠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드론 같은 경우 전기모터를 사용하죠. 그죠? 그러면 전기모터 같은 경우는 자기 몸이 부서질 때까지 모든 용을 다 씁니다. 어떻게 됐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중량을 싣고 급기동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항공기가 데미지를 많이 먹고 있다. 그 다음에 배터리도 마찬가지 데미지를 많이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급하게 급조작을 하면 남들보다 훨씬 빨리 할 것 같은데 이것도 어차피 절차와 순서가 있어요. 항공기도 반응을 받아들일 때.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좀 내구성 있게 신뢰성 있게 장비를 좀 쓰시려면은 조금 좀 원만하게 유연하게 쓰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은 제가 좀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작년보다는 훨씬 양호한 상태인데 장비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관리 상태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조금 장비들을 애착을 가지고 관리를 잘 하시면 훨씬 오래 쓰실 수 있고 훨씬 제 성능을 오래 보존할 수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기 항공방재업 그 신고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게 항공방재 신고 제도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PLS인가 그것 때문에 지금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이관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게 의무사항이 됐습니다. 의무사항. 그래서 이거를 상업방제를 하시든 아니면 자가방제를 하시든 자기가 사용하는 농약을 관리를 해야 되는 상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인증, 소위 말해서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일정 교육을 받고. 그래서 그게 지금 이미 2월 달부터 신고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접수를 하시면은 절차가 좀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워요.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그래서 그 절차를 밟으시면은 일단 교육 스케줄을 받으실 수 있고, 그 교육을 받으시면 수료증, 이수증을 받을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돼야만이 법적으로 하자 없이 운영을 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농축산부 같은 경우는 그 업무 진행이 되게 빠르요. 시스템도 많고 기관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변 민원에 대해서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절차는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밟아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게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선당 좀 올해 방제하신다고 치면 제초제 치려면 5월 달부터 이제 시작을 하실 텐데 미리 좀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하셨어요? 예. 다 됐습니다. 하신 거예요? 예.